자, 안녕하세요. 켈리 파이낸스입니다. 자, 오늘 제 9강에서는 맥디의 이해와 응용, 그리고 맥디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디는 딱 봐도 줄임말이죠. 맥디가 무엇이냐?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의 약자입니다. 앞 글자 맞아서 MACD 또는 통상 이제 맥디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Moving Average, 이동평균의 수렴, convergence, 수렴, 그리고 확산, divergence에 대한 지표이죠. 자, 그리고 이 맥디는 통상 이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조금 더 도움이 되죠. 그래서 맥디는 우리 상단 트레이딩 뷰에서 상단의 지표를 누르시고 맥디, MACD를 누르시면은 저는 이미 클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맥디를 누르시면 되고요. 맥디의 차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디는 두 가지 선이 있는데요. 원래는 세 가지 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통상 이제 두 가지 선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영선을 기준으로요. 여기가 영선이에요. 지금 히스토그램들이 영선을 기준으로 위로, 아래로, 양봉, 음봉 이렇게 나 있죠. 그래서 이 영선을 기준으로 맥디선, 파란색이 맥디선이고요. 주황색이 시그널선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토그램이고요. 히스토그램은 맥디선을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맥디선과 시그널선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맥디선과 시그널선이 계속 진행을 하면서 교차점이 나오죠. 그리고 이 교차점이 우리에겐 어떤 것을 알려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을 하면은 잠시만요. 쉽게 말을 하면은 여기다 써놓을게요. 헷갈리니까 맥디를 통한 이제 매수 신호는 언제 발생이 되는가? 자, 맥디를 일단 먼저 한번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맥디 선이 시그널 선보다 위에 있을 때는 매수세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처럼 여기라던가 여기처럼 맥디 선이 시그널 선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매도세가 강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디를 통해서 어떻게 매수 신호를 얻어낼 수 있는가? 맥디선이 시그널선과 간격을 좁히거나 상향 돌파를 할 때 우리는 매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선을 기준으로 매, 영선을 기준으로 아래에서 맥디선이 시그널선을 상방 교차하는 타이밍을 보고 우리는 강한 매수 적기라고 말을 하죠. 강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죠. 그리고 반대로 맥디를 통한 매도 시그널에서는 맥디선이 시그널선을 하방 교차할 때 바로 매도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차를 하지 않고도 간격이 좁혀질 때 우리는 교차를 할 것을 약간 넘겨 짚어서 매도 시그널이나 매수 시그널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맥디에서 강한 매수 신호가 영선 아래서의 맥디선이 시그널선을 상방 교차하는 거였다면은 강한 매도 신호는 영선 위에서의 맥디선이 시그널선을 하방 교차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강한 매도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매도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자, 이 내용은 밑에다가 이제 다시 게재를 할게요. 자, 좀 지울 거 지우고 다시 한번 차트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영선 위에서의 명확하게 지금 그 크로스오버가 데드 크로스가 나온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기점으로 본다면은 하락이 조금 더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이쯤이 되겠죠. 요쯤이 되겠죠. 요쯤에서 강한 매도 시그널이 나온 셈이죠. 자, 그래서 이, 이 교차가 무조건적인 매도 시그널이 되냐, 무조건적인 매수세가 되느냐,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시간적 관념을 또 놓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영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방에서
영선을 기준해서 위에서 맥디가 하방 돌파를 하는 것은 조금 더 강력한 매도 시그널이 되겠지만 반대로 그리고 여기서는 영선 아래에서의 상방 교차는 조금 더 강한 매수 시그널이 되겠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영선 위에서도 지금 맥디선이 시그널선을 상방 교차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짧은 시간 프레임을 두고 영선 위에서의 상방 교차를 볼 때는 조금 더 짧은 시간 프레임을 보고 조금 더 투자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더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아니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 결례를 보면은 여기를 표기를 해보면은 한 요쯤이 돼요. 한 요쯤이 되겠죠? 요쯤? 마지막 이 오파, 뭐 오파라고 볼 수도 있고 마지막 이 슈팅이 나오기 전에 여기서의 크로스오버가 있으면서 시그널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한 요 정도의 그 이득은 볼 수 있었던 상황이죠. 하지만 크로스를 보면은 이 맥디가 다시 하방 교차를 영선 위에서의 시그널선을 하방 교차하는 시점을 보면은 한 요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맥디선을 활용한 매매 기법에서는 사실상 이 바닥을 잡기가 조금 힘들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볼 때도 이 영선 밑에서의 맥디가 시그널선을 상방 교차하는 지금 매수 시그널이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은 바닥이 아니고 한 요쯤이에요. 한 요쯤 되겠죠? 그리고 지금 맥디만을 보고 만약에 뭐 매매를 했다면은 여기가 영선 위에서의 다시 크로스오버기 때문에 매도 시점이 되겠죠. 매도 시점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도 아니고 한 요쯤이 돼요. 요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격이 좁혀질 때도 그게 매수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 매도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완벽하게 이 프린시퍼를 따라간다면은 조금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파는 약간 그런 매매 전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히스토그램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토그램은 이 맥디선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가 지금 이 영선을 기준으로 양봉과 음봉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양봉과 음봉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 막대 그래프가 줄어든다는 건 어떤 뜻이냐? 매수세가 바로 줄어든다는 뜻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피크를 찍고 이렇게 천천히 내려갔죠. 뭐 급격하게 내려갔다고 볼 수도 있네요.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을 보면은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맥디 같은 경우에도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RSI와 다를 것 없이 보조 지표예요. 그래서 맥디만을 이용한 매수 시그널과 매도 시그널은 조금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맥디 같은 보조 지표는 보조적으로만 사용을 하시고 뭐 RSI를 더 보시고 뭐 맥디를 또 거기에다가 보조적으로 또 얹고 추세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하신 다음에 맥디에서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 뭐 그런 뭐 트레이딩이 있어야 되지 추세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맥디에서만 크로스오버가 나왔다고 해서 매매를 하시면은 충분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디에서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느냐. 맥디도 지표이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발생합니다. 다이버전스에는 일단은 다이버전스를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그 서로 지표와 가격이 서로 반대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을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그래서 고점은 높아지는데 고점이 지표에서의 고점이 낮아질 때는 하락 다이버전스고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는 반대로 저점은 저점은 올라갔는데 지표상 저점은 내려갔을 때를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그래서 짧게 보면은 지금 주봉상에서의 지금 맥디 영선 아래에서의 맥디 크로스오버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것만이 지금 그 매수에 지금 시그널이 돼서는 안 되고 맥디 상에서만 매수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봉상에서만 봐도 지금 일봉상에서는 간격이 좁혀지면서 좀 더 매도 시그널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디는 조금 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보조적으로 곁들인다면은 충분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캘리파이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